땅이 먼저 울고 그 다음엔 물이 일어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눈을 뜬다. 2019년 초겨울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 깊숙이 자리한 낡은 신당 앞에서 90이 넘은 한 해녀 무속인이 홀린 듯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에는 파도 소리에 섞인 노인의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세상은 그 말의 의미를 하나씩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지각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바다 건너 남쪽 섬나라의 산업 도시들이 흔들렸으며 그 여진은 멈추지 않고 현해탄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자할망이 남긴 단 하나의 말이 대한민국 전체를 서서히 뒤덮고 있습니다. 땅이 먼저 울고 그 다음엔 물이 일어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눈을 뜬다. 선자할망,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외딴 마을에서 태어나 이른 해가 넘도록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였습니다. 그런데 75의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물질을 그만두고 당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물질로 평생을 보낸 해녀가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았다 하고 돌아서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올해 제주 동쪽 하늘이 붉을 것이다 라고 말한 해에 연일 이상 기온이 이어졌고 바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다음 해에 인근 해역에서 해저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주도 노인들은 그녀를 그냥 할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자할망, 즉 먼저 아는 할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 바로 2026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석 달 전 제자를 곁에 부르고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이웃의 땅 밑에서 불이 깨어난다. 불은 흙을 녹이고 흙은 물처럼 흘러내린다. 이웃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이웃의 강물이 바다로 역류한다. 그 진동이 이쪽 바다를 건너오면 반도의 동남쪽 낮은 곳들이 먼저 떨릴 것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짐 속에 길이 열린다. 이웃이 흔들릴 때 반도는 중심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는 그 말을 낡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자할망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수첩은 서귀포 향토사학자의 손에 들어갔고 2025년 말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언의 내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너무도 가까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이웃의 땅, 일본입니다. 땅 밑에서 깨어나는 불, 일본 지질학자들이 수십 년째 경고해온 그것, 흙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현상, 지진이 발생하면 단단한 땅이 마치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액상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의 동남쪽 낮은 곳, 바로 부산, 울산, 포항이었습니다. 선자할망이 예언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서막,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뒤집히는 그 최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이 이름은 일본 사람들에게 오래된 공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이름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를 거쳐 규슈 동쪽 해역까지 이어지는 이 깊은 해구에서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거대한 지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공식 문서로 경고를 발령해 두었습니다. 규모 8에서 9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최악의 경우 사망자와 실종자 23만 명, 건물 피해 200만 채 이상, 오사카와 나고야가 쓰나미에 잠기고 도카이 지역의 산업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지진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규모 9.0에 이르는 초거대 지진이 난카이에서 발생할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한반도가 30cm 이상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와 난카이 해구 사이의 거리는 불과 800km.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음에도 한반도가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나며 이후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카이는 그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미 한번 약해진 한반도의 지각이 또 한 번의 충격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선자할망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지질학 교수도 아니었고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흙이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표현은 지진학에서 말하는 액상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액상화는 강한 진동으로 인해 땅속의 모래 입자가 분리되어 마치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일본 동해안의 여러 도시, 특히 매립지 위에 세워진 산업시설들은 이 현상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선자할망은 그것을 흙이 물처럼 흘러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밀한 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다음 말은 어떨까요? 이웃의 기둥들이 무너진다. 일본의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강물이 바다로 역류한다. 쓰나미가 강을 따라 내륙으로 역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자할망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재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기술을 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온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금과 재주를 모두 품고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재난으로 일본이 혼란에 빠질 때 일본에 있던 기술자들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거대한 재해 이후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기업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합니다. 자본은 무너진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목적지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선자할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말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자할망만이 이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동서양의 여러 예언자들이 같은 시간대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평생 역학과 불교 사상을 연구하며 이 땅의 운명을 논했던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침몰하고 중국은 분열하며 한반도는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가 지각 변동으로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질학적으로도 논의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또 말했습니다. 동북의 기운이 움직일 때 한반도는 가장 적은 피해를 받는 땅이 된다. 한반도는 일본 열도라는 자연 방파제 뒤에 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남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본이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타너 스님은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 그녀는 9.11 테러를 강철로 만들어진 2마리 새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거대한 파도가 밭을 덮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도 소련의 붕괴도 그녀의 말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26년을 전후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의 7에서 8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시아에서 싹을 틔운다. 어디서 7에서 8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 숫자가 일본 열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항상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아시아에서 싹을 틔우는 새로운 질서는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를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이 거대한 군대도 없이 오직 사람들의 이동과 기술의 집결만으로 새로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딘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자 할망의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재해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훨씬 깊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씨앗이 심긴다. 그러나 씨앗은 거저 자라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자란다. 이 말은 단순한 농부의 지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훗날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의 혼란 속에서 기술과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흘러올 때 그것을 품을 준비가 된 나라여야 한다는 말.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할망은 기회를 말하면서 동시에 조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선자 할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의 허물을 벗어야 속이 보인다. 갈라진 틈이 먼저 메워져야 빛이 들어온다. 한반도의 내부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열된 마음, 갈라진 사회, 방향을 잃은 정치, 그것들이 먼저 봉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손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의 한반도를 향해 던져진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선자 할망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반도의 남쪽 끝에서 불이 꺼진다. 작은 불들이 이곳저곳에서 켜지지만 큰 불은 없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울음은 곧 노랫소리로 바뀌고 노래는 사방으로 퍼진다. 그때 반도의 잠이 깨어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말의 형상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의 남쪽 끝에서 꺼지는 불, 제주도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어딘가를 말하는 것인가? 작은 불들이 이곳저곳에서 켜지지만 큰 불이 없다는 것. 누군가는 이것이 각각의 지역과 세력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일본의 재해 소식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 그 울음이 노랫소리로 바뀐다는 것은 재해의 충격이 오히려 한반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것. 그리고 잠이 깨어나는 반도. 이 예언이 기록된 날짜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2026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선자 할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다 건너 이웃의 뜨거운 기운이 반도로 건너올 때 그것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온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시험이다. 축복은 기술과 사람이다. 시험은 의존과 탐욕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들과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분명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웃의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의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몰려드는 자본의 달콤함에 이끌리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 할망은 기회를 손에 쥐면서도 그 손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한반도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년 말이라는 시간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한 해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지각이 문자 그대로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침묵하며 에너지를 쌓아온 난카이 해구의 땅이 마침내 그 침묵을 깰 때 그 충격파는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의 남동 해안에 먼저 닿을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흔들리고 울산의 공업지대가 진동을 느끼며 포항의 낮은 해안가가 바닷물에 잠시 떨릴 것입니다. 이것이 선자 할망이 말한 반도의 동남쪽 낮은 곳들이 먼저 떨릴 것이다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할망은 그 다음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흔들림은 잠시입니다. 무너짐은 저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예언이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제조시설의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급망 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인력 일부가 한국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실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규모로 발생한다면 그 이후의 이동은 훨씬 더 거대할 것입니다. 선자 할망이 말한 뜨거운 기술을 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말은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각 변동은 단순히 한 번의 지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의 지진은 역사적으로 세 개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는 연동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수분에서 수십 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터지거나 거의 동시에 발생할 때 그 에너지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일본 토목학회는 2세 지진이 연동 발생할 경우 피해액이 최대 1경 3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기반이 있으며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 그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선자 할망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선자 할망의 가장 무거운 경고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는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도 많다. 빠르게 채우는 그릇은 쉽게 금이 간다. 풍요로움 속에 균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부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고.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받느냐, 어느 기업이 먼저 손을 잡느냐, 어느 세력이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느냐를 놓고 내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할망은 이 경고를 들은 제자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바람이 눈치를 챈다. 바람이 등을 돌리면 씨앗은 날아가지 못한다. 내부 분열이 커지면 기회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자 할망의 예언은 재해와 변화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랫동안 말했던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넘치는 시대가 끝나고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때 반도는 말을 갖고 있다. 노래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 때 정신적 콘텐츠를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계는 그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로만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자 할망은 그것을 미리 보았던 것일까요? 노래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 말이 현재의 풍경과 겹칩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정신적 전환이 경제적 전환과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이 온다고 할망은 말했습니다. 물질의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창구가 되는 나라,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품은 나라,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망은 절대 그 자리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회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준비가 된 자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은 예언인 동시에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선자 할망이 남긴 가장 마지막 예언을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제자의 수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반도를 보았다. 거기에 낯선 언어들이 뒤섞인 시장이 있었다. 동쪽 이웃의 말과 서쪽 이웃의 말이 반도의 말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 시장은 크고 밝았다. 그러나 그 시장의 중심에 반도 사람이 서 있었다. 그것이 내가 본 것이다. 2030년, 2026년의 전환을 거친 뒤 4년의 시간이 흐른 반도의 풍경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기술자들, 다른 나라에서 몰려온 자본가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선자 할망이 본 것은 재해 이후의 절망이 아니라 재해 이후의 도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말들을 모두 모아보면 하나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내부를 먼저 정비하라. 갈라진 틈을 메워라. 탐욕이 아니라 준비로 맞이하라. 그리고 중심을 잃지 마라. 이것이 선자 할망이 2026년 대격변을 앞두고 한반도에 남긴 조건부 예언의 본질입니다. 재해는 온다. 기회도 온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처음의 말로 돌아갑니다. 땅이 먼저 울고 그 다음엔 물이 일어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눈을 뜬다. 땅이 먼저 운다는 것은 일본의 지각 변동입니다. 물이 일어선다는 것은 쓰나미와 그 이후의 혼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이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의지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자 할망은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자 할망의 예언과 연결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태평양 건너에서 왔습니다. 1555년 프랑스에서 예언서를 펴낸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불의 땅이 바다 아래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별이 뜬다. 별은 작지만 그 빛은 온 동쪽 하늘을 가득 채운다. 해석자들은 오랫동안 이 구절을 유럽에 관한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이것이 불의 땅, 즉 화산과 지진의 나라 일본이 거대한 재해를 겪은 뒤 동쪽에서 작지만 강한 빛을 뿜는 나라가 새로 떠오른다는 예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지만 강한 빛의 나라가 어디냐는 물음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들의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나왔음에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 땅에서, 선자 할망은 바다 위에서, 바바반가는 발칸 반도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에서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모두 2026년을 향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자 할망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언을 말하면서 항상 조건을 붙였습니다.
마치 처방을 내리듯이 병이 올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면 이겨낼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면 통과할 것이다. 그녀가 말한 2026년 대격변은 공포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공동체의 준비, 서로를 품는 준비입니다. 선자 할망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준비하는 자만이 하늘이 여는 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다. 2026년은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땅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물이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원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선자 할망이 평생 바다를 보며 쌓아온 그 오랜 지혜가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향해 건넨 말이 있습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배를 단단히 하면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배를 단단히 하십시오. 내 안의 것들을 단단히 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것이 선자 할망이 2026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선자 할망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반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눈을 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눈을 뜬 뒤 무엇을 볼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예언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